전 세계 어디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그가 한국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라는 이름의 민폐 유튜버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말썽을 일으켰지만 아무도 그를 제대로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FBI 행동분석팀의 수석 프로파일러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프로파일러인 그녀는 수많은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해왔지만 최근 한국인들이 보여준 대응은 그녀마저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케이스와도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감탄한 한국인들의 대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수사기관들이 이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FBI 본부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늦은 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죠. FBI에서 범죄 프로파일러로 일하면서 온갖 문제아들을 다 봐왔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달랐거든요. 제 이름은 에블린 그랜트예요. 저는 15년 동안 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조니 소말리는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화나게 만드는 유튜버였어요. 사무실은 조용했고 컴퓨터의 부드러운 웅웅거림만 들렸어요. 제 책상에는 커피 잔과 사건 파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저는 소말리의 최신 영상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걱정으로 속이 조여왔어요. 몇 달째 그의 움직임을 추적해왔고 그가 나라를 옮겨다니며 혼란을 일으키는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좀 다르겠는데 저는 혼잣말을 하며 회색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저는 한국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일 때문에 서울에 3번이나 가본 적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와 좋은 태도를 중시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소말리는 자기가 어디에 발을 들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2번째 모니터에 소말리의 기록을 띄웠어요. 그의 패턴은 늘 똑같았죠. 새로운 나라에 도착해서 공공장소에서 못되게 굴고 사람들이 화내는 모습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조회수와 관심으로 돈을 버는 시기였어요. 태국, 베트남,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화를 냈지만 그를 제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어요. 너무 예의를 중시하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한국은? 저는 의자에 기대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전쟁, 점령, 가난 같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 모든 걸 이겨내며 지금의 현대 강국을 만들어냈죠. 한국인들이 마음을 모아 행동하기로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소말리의 영상들을 더 클릭하며 노란색 메모지의 내용을 적어 나갔어요. 그는 키가 크고 목소리도 크며 탈색한 금발의 비싼 옷을 입고 다녔어요. 늘 경호원 2명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최근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뭘 할지 자랑스럽게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얘가 뭘 모르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자긴 여기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될 줄 아는 모양이네. 저는 책상 서랍 아래쪽을 열어 한국 문화에 관한 노트를 꺼냈어요. 한국에 갔을 때 그들이 강한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 그리고 역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소말리는 지금 그런 모든 걸 모욕하려고 하는 거였죠. 에어컨이 켜지면서 몸이 오싹해졌어요. 아니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범죄자들을 프로파일링하면서 쌓인 직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직감이 강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소말리가 드디어 잘못된 상대를 선택한 것 같았어요. 저는 컴퓨터의 새 파일을 열고 맨 위에 조니 소말리 한국 사건이라고 적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예측을 적었죠. 대상은 전례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결속력과 기술적 전문성은 그가 사용하던 방식의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조직적인 반응 예상.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죠. 소말리가 방금 서울에 도착했대요. 시계를 보니 워싱턴 DC는 새벽 3시 47분이었지만 한국은 오후였어요.
저는 몇 시간 전에 퇴근했어야 했지만 도저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이번 사건은 평소처럼 폭력적인 범죄자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걸 지켜보는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 저는 조용히 말하며 새로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쫓느라 밤을 지새울 일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프로파일러로서 사람들의 패턴은 강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소말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의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도 처벌을 피해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번엔 한국에서 그의 운이 닿을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서울 지도를 화면에 띄우고 그가 어디서부터 문제를 일으킬지 궁금해했어요. 서울은 거대하고 현대적이며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들은 무례한 행동을 참아줄 리가 없었죠. 소말리는 또 다른 만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스스로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놀란 얼굴을 상상해 봤어요. 때로는 정의가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저는 그 순간을 맨 앞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됐어요. 워싱턴 DC. A는 제 책상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졌어요. 소말리가 한국에서 찍은 첫 번째 영상이 제 피드에 떴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건 다른 장난들과는 차원이 다를 거란 걸 알 수 있었죠. 범죄 프로파일러로서 저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연구해 왔지만 소말리는 특별했어요. 좋은 의미로는 아니었지만요. 그는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서울에서의 첫날 그는 길거리에서 어묵을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철제 카트에서 어묵을 정성껏 정리하고 계셨는데 소말리는 값을 치르지도 않고 어묵을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러더니 땅바닥에 뱉고는 할머니의 충격받은 얼굴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웃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거 완전 쓰레기 맛이야. 그는 영어로 소리치면서 과장되게 헛구역질하는 신용을 했어요. 불쌍한 할머니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무례한 행동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거리의 다른 사람들도 멈춰서서 그를 쳐다봤고 그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할머니를 도우려 다가섰지만 소말리는 이미 다음 목표로 이동해버렸어요. 저는 그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따라가며 메모를 남겼어요. 영상 하나하나가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그는 경복궁에 가서는 경고 표지판과 경비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성스러운 동상에 올라가 셀카를 찍었어요. 그의 팔로워들은 댓글로 더 엽기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환호했고 소말리는 그 기대에 기꺼이 응하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평화의 소녀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 소녀상은 세계 2차 대전 중 고통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동상인데 소말리는 그 의미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동상 옆에서 무례한 제스처를 취하고 동상 주위를 춤추며 돌아다니고 심지어 동상을 밀어 넘어뜨리려는 신용까지 하면서 카메라를 돌렸어요. 야, 이거 그냥 동상일 뿐이잖아. 고등학생 몇 명이 항의하자 그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진지해? 다들. 그러더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떠올리게 하는 우길기를 흔들어댔어요. 학생들의 얼굴엔 충격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한 여학생은 눈에 눈물이 고였더라고요. 그때 온라인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네티즌들이 단순히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채팅방과 포럼을 만들어서 소말리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는 영상 속에 보이는 도로 표지판을 알아채고 다른 누군가는 특정 커피숍을 알아보며 그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어요. 그들은 마치 디지털 탐정처럼 협력하고 있었죠. 제가 범죄자를 프로파일링한 경험으로는 이렇게 조직적인 대중의 반응은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분노의 댓글만 달리는 게 아니라 전략적이었어요. 그들은 소말리의 모든 모욕과 한국법을 위반한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의 말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그의 행동에 대해 경고하며 현지 상점들에게도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소말리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는 계속 늘었지만 그가 원하는 부류의 시청자는 아니었어요.
한국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너 선 넘었어.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소말리는 그저 웃으며 그들의 댓글을 비꼬듯 읽어 내려갔어요. 시계를 보니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3시였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면 결국엔 한계점에 다다르기 마련이거든요. 소말리는 마치 성냥을 가지고 노는 아이 같았어요. 자신이 기름이 가득한 방 안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말이죠. 한국 대중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이 찾아오자 소말리는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홍대 거리에 나타났어요. 네온사인이 어둠을 밝히는 거리에서 그는 인파를 헤집고 다니면서 여자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괴롭혔어요. 한 전통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신발도 벗지 않더니 주인이 그를 막자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너희 이런 고리타분한 관습 진짜 웃겨. 라며 문가에 있던 화분을 쓰러뜨렸어요. 가게 주인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당신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영어로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저는 다시 그의 파일에 메모를 남겼어요. 제 경험상 이런 행동은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멈추게 만드는 무언가가 나타나죠. 하지만 소말리가 문제를 일으켰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다를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차분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보니 그들이 이 상황을 오래 지켜보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노트북을 닫으려던 찰나 제 핸드폰이 새 알림으로 울렸어요. 한국 네티즌들이 소말리가 소란을 피웠던 그 음식점을 벌써 알아냈더라고요. 가게 주인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었고 소말리가 한국 법을 위반한 증거를 하나씩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소말리는 자신이 어떤 상대를 만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한국이 그에게 예의의 의미를 가르쳐 줄 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바로 앞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죠. 컴퓨터 화면을 보며 끔찍한 마음으로 소말리의 최신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는 걸 지켜봤어요. 그는 사진과 꽃, 손글씨 메모들로 가득 찬 추모벽 앞에 서 있었는데 바로 이태원 추모 장소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차리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죠. 범죄 프로파일러로서 반사회적 행동을 수없이 분석해왔지만 이번은 뭔가 달랐어요. 그냥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선을 짓밟아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얘들아, 이것 좀 봐봐. 소말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는 뒤에 있는 사진벽을 손짓하며 불과 몇 달 전 인파 속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얼굴을 가리켰어요. 그냥 또 하나의 관광 명소지, 안 그래? 라면서 웃으며 평화의 표시를 하고 추모벽 앞에서 셀카를 찍었어요. 댓글 창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한국 시청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환한 댓글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만둬. 존중 좀 보여. 여긴 성스러운 곳이야. 하지만 소말리는 그런 댓글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팬들을 위한 퍼포먼스를 계속했어요. 근처에 한 할머니가 검은 한복을 입고 천천히 꽃을 놓으며 추모 장소를 정성껏 정리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소말리가 촬영하며 농담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전 화면 속으로 들어가 그를 막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소말리가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그가 어색한 한국어로 부르며 카메라를 할머니 얼굴 쪽으로 들이댔어요. 왜 이렇게 진지해요? 그냥 벽일 뿐인데. 할머니는 어깨를 떨며 고개를 돌리셨지만 소말리는 카메라를 들고 계속 따라갔어요. 그때 젊은 남자 2명이 그들 사이에 서서 단호한 표정으로 가로막았어요. 그만두세요. 한 남자가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여긴 당신이 장난칠 곳이 아니에요. 소말리의 경호원 검은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다가가 2 남자를 위협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할머니를 둘러싼 보호의 원이 형성되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단순히 화난 사람들이 소말리에게 소리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다른 의미였어요. 군중은 조직적이고 결의에 차 있었으며 완전히 하나로 뭉친 상태였어요. 휴대폰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한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소말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있었죠. 한국어로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번역해보니 북쪽 입구에 있어. 경찰에 신고했어. 모든 걸 기록해. 이런 식이었어요. 이들의 정확한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혼돈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모습이었어요. 소말리도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의 행동을 추적한 이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불안이 스치는 걸 봤어요. 평소에 비웃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여기저기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군중은 더 커졌지만 아무도 그에게 소리치거나 달려들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서서 각자의 휴대폰으로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에이, 다들 재미없네. 소말리가 무심한 척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의 경호원이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들은 거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한 젊은 남자가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왔죠.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자세가 바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프로파일러로서 저는 자세한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데 그의 발을 딛는 방식, 눈에 담긴 차분한 집중, 손을 움직이는 제어된 동작이 인상적이었어요.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죠. 다음 몇 초는 마치 잘 짜인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소말리의 경호원이 그 젊은 남자를 밀치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젊은 남자는 이미 움직였어요. 정확한 태권도 동작 하나로 경호원은 뒤로 비틀거렸고 또 다른 재빠른 움직임에 소말리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이 뒤로 꺾여 고정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 젊은 남자는 소리치거나 으스대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한국어로 말했고 근처 누군가가 이를 영어로 번역해 줬어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사람들이었고 진짜 가족들이었으며 진짜 고통이었어요. 당신은 존경을 배울 겁니다. 소말리의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의 팬들은 그들의 무적이라 여겼던 영웅이 이렇게 단순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제압당하는 모습을 충격 속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다가오셨는데 이번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젊은 남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소말리에게도 조용히 한국어로 몇 마디 하셨어요. 굳이 번역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슬픔과 존엄,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 지켜낸 힘 같은 것들은 말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언어였죠.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걸 들으면서 이번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직감했어요. 소말리는 마침내 그의 장난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벽, 바로 존중과 기억을 지키려는 문화에 단합된 힘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라이브 방송은 갑자기 종료됐지만 그 순간들이 남긴 여운은 이 사건을 훨씬 넘어 길게 퍼져나갈 것 같았어요. 사건 파일에 영상을 저장하면서 저는 방금 엄청난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악명 높은 문제아의 몰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력한 무언가, 바로 공동체가 그들의 가치와 기억을 품고 품위 있게 수호하는 모습을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소말리가 자신만의 안전지대라 생각했던 곳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울 어딘가의 호텔 방이었죠. 거리에서의 굴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심은 멈추게 놔두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트리밍 장비를 설치하던 소말리의 얼굴은 여전히 그 전의 마찰 때문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조명에 비친 그의 얼굴은 절박함이 드러나 보였죠. 날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해? 소말리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나는 안 물러나. 그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졌고 강한 척하는 말과는 달리 두려움이 엿보였어요. 오랫동안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해온 제 눈에는 그의 가짜 자신감이 다 보였죠.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던 거예요. 소말리는 지금까지 중 가장 공격적인 발언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한국의 역사적 인물들의 사진을 띄워놓고 그들에 대해 잔인한 농담을 던졌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뉴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조롱하며 웃어댔어요. 그의 행동은 기본적인 인간의 선을 넘어섰고 그걸 보던 제 속은 뒤틀렸어요. 하지만 한국 네티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의 기계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저는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며 그들이 얼마나 빨리 그의 라이브 방송에서 단서를 찾아내는지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한 장면에서 누군가는 특정 호텔 체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연한 파란색과 금색 테두리의 벽지 무늬를 발견했어요. 또 다른 순간 소말리가 카메라를 약간 움직였을 때 창밖으로 공사 중인 현장이 보였고 붉은 경고등이 반짝이는 크레인이 서울 밤하늘에 비치고 있었죠. 저 공사장 강남에 새로 짓고 있는 쇼핑몰 공사 아닌가요? 한 댓글이 올라왔고 다른 사람들도 빠르게 동의하며 온라인에서 지도와 공사 일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어요. 소말리가 카메라에 피자 박스를 실수로 두었는데 그 로고는 그 공사 현장 근처 세 곳에만 있는 피자 체인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의 위치를 2개의 호텔로 좁혀냈어요.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놀랄 만큼 빠르고 정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화가 나서 그냥 몰려든 군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정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누군가 채팅에서 유명한 유튜버를 언급했어요. 전직 한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지금은 자기 방어와 시민의 권리에 대해 다루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몇 분 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태그를 걸어 소말리의 위치에 대한 증거를 전달했어요. 그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고 이미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소말리는 여전히 그 혐오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실시간 피드를 동시에 지켜보면서 한국 시청자들이 2개의 호텔 주변에 감시 포인트를 세우고 채팅방과 메시지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효율성은 대단했어요. 심지어 호텔 출입구까지 감시해서 소말리가 몰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죠.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는 첫 번째 호텔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잘못된 장소였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2번째 호텔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는 소말리의 방송에 비친 그 크레인이 실제로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가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은 채 차분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20분 뒤 소말리의 방송 화면에 누군가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룸서비스입니다. 영어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소말리는 이미 여러 피자를 주문했던 터라 의심 없이 문을 열었어요.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가 방에 들어섰고 작은 호텔 방 안을 그의 존재감이 가득 채웠어요. 그는 소리치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단지 팔짱을 끼고 소말리를 단호하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당신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가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나라를 모욕했고 우리의 아픔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소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공포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전의 초조함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었죠. 호텔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소말리의 라이브 스트림은 그 순간을 그대로 담아냈어요. 문 밖에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비춰졌고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는 소말리와 문 사이에 단단히 서 있었어요. 경찰들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소말리의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방송은 끊겼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방금 목격한 일들을 곱씹었어요. 범죄 심리를 분석해온 긴 시간 동안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 강력한 걸 보여줬어요. 폭력이나 혼란 없이도 혐오와 무례에 맞설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요. 그들은 기술과 팀워크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소말리의 법의 심판에 맡겼어요. 인터넷은 이미 소말리의 스트림 마지막 순간 클립들로 들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극적인 결말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협력하여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움직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증오의 증오로 맞서지 않고 조직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으로 정의를 추구할 때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걸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범죄 심리 분석가로서 많은 사건들을 봐왔지만 소말리의 경우는 좀 달랐거든요.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제가 미국에서 익숙했던 느린 속도와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으로 움직였어요. 그가 체포된 지 며칠 만에 소말리는 작은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영상 속에서 보이던 자신만만하고 제멋대로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앉아 있었죠.
입고 있는 파란색 죄수복 때문에 그가 더 작아 보였어요. 서울의 거리를 쥐락펴락하던 그 건방진 유튜버는 이제 심각한 처벌을 앞둔 겁에 질린 젊은이일 뿐이었죠. 검사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사건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왔더라고요. 동영상, 증인 진술서, 손상된 재산의 사진 등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해 왔어요. 소말리의 라이브 방송 영상도 틀었는데 영상이 나올 때마다 그는 의자에 점점 더 깊이 파묻히는 것 같았어요.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거리 상인을 괴롭히는 모습이 담긴 CCTV, 훼손된 역사적 기념물의 사진, 이태원 참사를 조롱하는 그의 영상을 모두 보여줬어요. 제 관심을 가장 끈 건 검사가 혐의를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혐의를 아주 명확하게 카테고리별로 나눠 설명했죠. 재산 손괴, 역사적인 장소와 지역 상점 훼손에 대한 것, 괴롭힘, 여성과 노인 상인을 대상으로 한 그의 행동에 대한 것, 명예훼손,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허위 발언에 대한 것, 공공외설, 추모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것. 가장 큰 충격은 소말리의 신상에 대한 폭로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들이 꺼낸 비밀에 귀를 기울였어요. 소말리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에게 감춰온 사실이 있었는데 그가 미국 시민조차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소말리는 미국의 임시 체류 신분으로 살고 있었고 그의 본래 국적은 소말리아였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어요. 안경을 코끝에 걸친 엄격한 표정의 여성 판사는 증거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녀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소말리의 행동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했어요. 표정만 봐도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소말리의 국선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봤지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법정의 스크린에 증거가 고화질로 뚜렷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무리한 제스처, 조롱하는 발언, 파괴적인 행동이 모두 그대로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소말리가 한국 문화를 잘 몰랐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 변명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판사는 무지를 핑계로 삼기에는 그의 행동이 너무 고의적이라고 지적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국 대중의 반응을 지켜보는 일이었어요. 법정 안에 작은 방청석이 있었는데 매일 꽉 찼거든요.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자리를 차지하려 했어요. 방청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걸 넘어서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재판 소식은 빠르게 인터넷에 퍼져나갔어요. 저도 틈틈이 소셜 미디어를 확인해 보니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특히 미국인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듯했어요. 소말리 같은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데에 지쳤던 거죠.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만약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말리아로의 추방 가능성은 재판 내내 불안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소말리의 눈에 두려움이 서렸죠. 그가 만들어 온 건드릴 수 없는 인터넷 셀럽 이미지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핸드폰도 팔로워도 라이브 방송도 없는 그는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어요. 매일 재판이 진행될수록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법적 절차였어요. 검사는 소말리의 행동이 한국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설명했고 그의 이태원 참사 조롱이 여전히 상처가 남은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보여줬어요. 재판을 지켜보며 이 사건이 다른 인터넷 유명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은 명확한 선례를 남기고 있었거든요. 문화적 무례와 공공괴롭힘은 팔로워 수나 유명세와 상관없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여러 피해자가 증언하러 나왔을 때였어요. 거리 상인들은 소말리의 괴롭힘이 그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했고 젊은 여성들은 그로 인해 느꼈던 두려움과 수치심을 털어놓았어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은 그들의 비극이 오락거리로 조롱당한 데 대해 아픔을 나눴죠.
그들의 조용한 품위가 소말리의 행동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소말리의 세계가 조각조각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처음엔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사라졌고 그 다음엔 유튜브 채널이 닫혔어요. 그가 새 계정을 만들 때마다 한국의 네티즌들이 몇 시간 안에 찾아냈죠. 그들은 마치 디지털 탐정 같았어요. 밤낮 없이 힘을 합쳐 나라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으니까요. 소말리가 가짜 이름으로 틱톡 계정을 만들었을 땐 거울에 비친 독특한 핸드폰 케이스를 보고 그 계정이 그의 것임을 알아채고는 바로 신고했어요. 몇 분 만에 계정이 사라졌죠. 어느 아침 커피를 마시며 동료에게 얘기했어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커뮤니티는 처음 봤어요. 범죄 프로파일러로서 많은 소셜미디어 인물들이 비난받고 처벌받는 사례를 봐왔지만 이번 건은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전략적이고 인내심 있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소말리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기 시작하면서 수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없으니 조회수나 스폰서 수익을 벌 수 없게 됐죠. 그의 비싼 변호사는 소말리가 수임료를 낼 수 없게 되자 일을 그만뒀고 이제는 공공 변호사에게 의존해야 했어요. 그 변호사는 국제법이 얽힌 복잡한 상황에 꽤나 벅차 보였어요. 미국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사건이 전 세계로 퍼지는 모습을 추적했어요. 미국 뉴스 채널들도 소말리의 사건에 대해 특별 보도를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소말리의 행동이 왜 그렇게 큰 모욕이 되었는지 설명했죠. 많은 미국인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상징하는 깊은 의미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가 이태원 참사를 조롱한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무례한 행동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프랑스에서는 역사적 기념물을 소셜미디어 놀이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어요. 소말리의 사건은 단지 한국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타문화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한국 네티즌들은 단순히 소말리의 계정을 신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조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한국의 어려운 시절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말리의 무례함을 교육의 기회로 삼아 한국의 강인함과 가치를 세계에 알렸어요.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증오로 대응하지 않고 대신 교육을 선택했어요. 소말리의 팬들이 댓글로 그를 옹호하면 한국 네티즌들은 인내심 있게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며 대응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사진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 보라고 초대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단지 처벌이 아닌 존중을 가르치는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 분석을 지켜보던 한 한국 학생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는 세계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소말리에게 보인 우리의 대응은 복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행동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문제아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평화롭지만 강력하게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소말리의 이야기는 다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경고가 되었어요. 타문화를 무시하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 거죠. 여러 유튜버들이 타국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찍겠다는 계획을 취소했어요. 과거에 무례했던 콘텐츠에 대해 사과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이 영향은 소셜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퍼져나갔어요.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소말리의 마지막 법정 출석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그는 예전 영상 속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디자이너 옷 대신 평범한 옷차림이었죠. 판사가 그의 소말리아로의 추방을 발표하자 소말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엔 현실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듯했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도 변화를 줬어요. 범죄 프로파일러로서 저는 주로 개인의 행동과 동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저에게 공동체의 행동과 존엄성의 힘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무례함에 맞서면서도 자기 가치를 잃지 않고 부정적인 상황을 전 세계에 교육할 기회로 삼았어요.
제 사건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조니 소말리 사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앞으로 오랫동안 연구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된 이 세상에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손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는 걸 한국은 보여줬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증오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또 다른 증오가 아니라 하나된 마음과 교육 그리고 평화롭지만 단호한 가치의 수호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 한국 학생의 이메일이 생각나요. 그녀의 말처럼 이 사건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어요. 모든 문화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역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옳은 일을 위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한국은 단지 무례한 유튜버 하나를 멈춘 게 아니라 존중과 존엄성 그리고 연대의 진정한 힘에 대해 전 세계가 논의하게 만들었어요.